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번 인사 때마다 이제 뭐 날짜와 날씨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벌써 이제 2020년도도 1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정리할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알토모터 TV 방송 보시고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길도 꽁꽁 얼었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좀 마음도 꽁꽁 얼어붙는 연말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좀 뜨끈뜨끈하고 따뜻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출발해 볼까요? 이슈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올해는 2020년 이 하반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올해 이제 2020년 하반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과 함께 정부의 이딴 대책 발표로 인해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패닉 바잉, 영끌 등의 신조어들이 유행한 한 해였습니다. 2021년을 맞이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되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을 지정하자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0년 봄부터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이 같은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부의 연이은 공급 수요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주택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거래량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주택 가격도 2019년 하반기 이후 상승해 지방광역시는 2006년 대비 1.9배, 기타 지방은 1.5배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 시대 전국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가격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물가 상승률도 인하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격은 좀 오르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입주 물량이라든가 이 전세 물량 대비해서 가격 상승폭은 올해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은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뭐 현재 뭐 정부에서 대책 발표가 뭐 20몇 번 나왔다 이렇게 좀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큰 줄기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뭐 그 다른 어떤 그 대책 또 아니면은 거기 대책에서 좀 뭐랄까요 좀 범위를 벗어나는 또 임차인들이라든가 전세 세입자 이런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기본적인 대책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좀 줄이겠다, 둔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또 내년도 가격 상승폭을 좀 유지한다 그러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경기 흐름은 공급 물량, 또 입주 물량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은 수도권 또 비수도권을 포함해서 가격 상승폭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 하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 7월 달 또 9월 달에 대책이 나왔던 부분이죠. 이런 부동산에 대한 대책들을 가져가면서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은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6월 달이 아마도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4월 달, 5월 달, 6월 달 안에 물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고지서가 좀 발부가 됐죠. 고지서가 발부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4월 달, 내년 4월 달, 5월 달에
부동산에 대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대책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흐름 자체를 세릭이라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2020년 하반기 이 부동산 시장 이 동향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 시장 동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형성이 되었죠. 여기서 특히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인천입니다. 즉 수도권에서도 비규제 지역인 인천이 2008년도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도의 고점을 현재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격 상승폭을 이제 내년도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서울하고의 어떤 인접성, 또 서울하고의 어떤 출퇴근이 가능한 이 도로와 이 교통망이 잘 되어져 있는 수도권 지역들의 어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폭을 잠재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경기 북부라고 할 수 있는 뭐 의정부라든가 또 양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 대한 격차를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폭, 서울의 이제 평균 평당가 자체가 급격하게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서울, 특히 인천 같은 경우도 가격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다. 가격 상승폭의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안정기에 서울의 어떤 그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안정세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어떤 그 뭐랄까요 전세 수요자들의 어떤 그 매매 수요로 어떤 전환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천과 경기 지방의 이 평균 평당가 자체가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도권 구별 가격 격차도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 평균 평당가가 약 한 178%, 206.2%에서 178.8%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수도권 구별 가격 격차가 이렇게 폭이 좁아졌다고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상 내용을 보시면요. 과거 같은 경우는 51.9% 가격 격차가 상당히 좀 컸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가격 격차에 대한 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좀 보일 것 같고 이 가격에 대한 어떤 평균 평당가에 대한 격차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정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17년도도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정부 정책을 보시게 되면 6.19 대책을 2017년도 6월 19일 날 대책 이후에 크게 가격 변동폭, 가격 상승폭을 유지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가격을 억제시키는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특징이 있었던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가격 규제 대책이 전체적으로 이제 쌓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6월 달부터는 이게 상승세가 가파르게 유지가 되지 않고 상승세를 좀 둔화시키는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승폭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각종 규제책 때문에 이 상승폭이 올해 또 작년처럼 가파르게 상승을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이지만 상승세는 둔화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할 수 있다. 또 이제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실효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법을 또 개정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주기를 보게 되면 거의 한 1년 정도의 좀 주기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올해도 2020년 12월 30일 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떤 그 세금에 대한 규제책 때문에 상승에 대한 폭은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승세는 유지한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간 이 갭 투자에 대한 비율을 좀 추정을 하는 요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 18년도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규제책을 또 이제 그 갭 투자 형태를 그 정부 정책에서는 이제 투기적인 요소로 계속적으로 봐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규제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2020년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과거보다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갭 투자에 대한 어떤 그게 한 10% 미만으로 해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뭐냐면 2020년 또 전세가가 오른다고, 2021년 전세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 갭 투자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죠. 서울이나 수도권 또 규제 지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부터 공급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2024년도부터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오픈되면서 하는 공급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전세를 놔서 갭 투자 형태로 따라가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잘 보유하면서 잘 끌고 갈 것이냐가 일단 추세적으로는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라든가 다주택자인 경우 또 임대사업자를 놨을 경우에 세금에 대한 부담 부분을 어떻게 줄여서 매도를 할 것인가를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유세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유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갭 투자에 대한 비율 추정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전체적인 흐름 맥락과 일치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정책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증가인데요.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거래, 즉 매매와 증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여에 대한 비율이 2020년도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1월 기준과 2020년 7월 기준을 보게 되면 7월 달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증여가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증여라든가 이런 어떤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증여한다든가 어느 대책을 세워서 증여하는 방법이 2020년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현재 지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증여에 대한 부담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증여에 대한 어떤 그 부담 증가는, 거래량에 대한 증가는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인해서 대비해서 이 거래량을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폭은 유지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지는 못한 그런 부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에 대한 상승폭은 크게 둔화된 것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 거래량에서 추세를 좀 따라갔다. 가격에 대한 상승폭은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2021년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갭 투자에 대한 갭 투자 형태의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만큼 물건을 내놓는지, 그런 어떤 추세를 봐서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고 또 안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시장 동향입니다. 이 지방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대대광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대대광에 대해서 나오는 그 정부에 대한 SOC 사업이 집중적으로 좀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진다면 대대광에서의 대대광과 청주 또 충주의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 8월 달 이후 상승률과 2020년 7월 달 이후 상승률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광주 쪽 부분인데요. 광주가 이제 상승세가 크게 유지를 하다가 좀 상승세를 좀 현재 좀 둔화시키는데, 그게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OC 사업이 이제 깔리다 보니까 앞으로도 가격 상승세는 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대광의 전체적인 좀 비율을 보게 되면 특히 대전이 약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18년도 이후, 2019년도 이후에 상승폭을 크게 지금 현재 좀 보이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 같은 경우는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에 2016년 이후에 상승에 대한 폭이
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상승에 대한 폭은 크게 꺾이지가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안정세에 좀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뭐랄까요, 정비 사업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도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소비자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는 또 상승폭은 또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창이라든가 오창 아파트, 즉 거기서 이제 충주라든가 청주 간의 아파트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청주 쪽의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을 크게 유지를 하다가 좀 하락세를 좀 현재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충주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 가격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가 가격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격 상승폭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광역시의 어떤 그 건축 연령별 가격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방광역시 그 중에서도 이 뭐랄까요, 그 대구라든가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높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따른 어떤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가격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많이 살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2020년, 21년 대비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이 좀 입주되는 물량이라고 하죠. 입주되는 물량 자체가 좀 더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세가에 대한 비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은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이 정부 정책은 계속적인 규제를 현재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24번째, 5번째에 대한 규제가 안 나온다고는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승폭이 올해나 내년만큼 상승폭을 크게 유지하면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전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전세가에 대한 비율도 이 상승폭은 또 앞으로도 유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인허가 및 준공 비율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인허가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이루어지다가 2020년 또 19년도에 비하면 준공에 대한 입주 물량에 대한 비율 자체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구입 또 매수 이런 어떤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단기적으로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이후 또 2022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 대한 입주 물량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공급 물량 인허가에 대한 준공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이 거래량, 이 공급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증가와 이 감소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 공급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 인허가라든가 준공에 대한 이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물건을 좀 보시게 되면 크게 좀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아파트를 좀 보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그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이라든가 이런 어떤 입주 물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파트가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면서 하향 안정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율이 좀 적은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전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이 서울이라든가 서울과 인근에 있는 수도권에 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차피 이런 어떤 집중되는 현상에 그 비규제 지역의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이런 지역들을 그 뭐랄까요,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이런 어떤 방향 전환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크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아파트를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